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소개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의장 일행이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북한 핵의 인질 상태가 된 5천만 국민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 것처럼 체제 보장 그리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서 대미 협상 주도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이미 북한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붕괴를 통한 남한에 대한 무력적과 통일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의도가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김정은의 마음속에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실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을 거의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ICBM의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국과 동등한 그 레벨에 서서 협상력을 갖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평화협정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 말은, 그 뜻은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이를 통해 대남 적화 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CBM과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죠. 모든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총리님의 답변을 보면은 미국의 확장된 핵 우산의 정책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조차 없는 우리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관계 형성이 설정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 여러 단계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가 월남 정부와 협의하에 철수한 겁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도 에치슨 라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동의 없이는 철수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예,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총리가 그걸 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 앞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네. 질문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만으로 마시고요. 국민들 앞에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지 한미동맹의 붕괴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구나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으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결코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너진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전술핵의 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추진만으로도 추진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 핵의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도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크를, 그 단점이 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핵 도미노 현상에 따른 동북아 질서의 전반적인 불안정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제재 등등입니다. 총리님, 북한 핵의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핵무장이 우리 자체 핵무장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도 확보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자주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옹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국의 핵무장을 꺼리는 중국조차도 굳건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전술핵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에 대한 이렇게 대한 금기시하는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전략적 수단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혹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식의 상상은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굳건함 속에 지켜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은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는, 핵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에 있는 우리나라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평화공존이 가능합니까? 북한이 의도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념적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시는 많은 청와대 비서진, 과거 반미, 반핵, 주한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를 주문처럼 외쳤던 소위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이 중에 상당수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낌새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님, 주사파 운동권 계열의 대통령이 보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이념적으로 386 세대는 반미주의자나 친북주의자로 규정될 수 있다. 그중 일부의 사례는 임종석이 있는데 전도 유망한 386의 지도자로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 물듭니다.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2007년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2007년까지는 미국 정부는 현재의 386 주사파들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역 맡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디스맨이라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셨습니까? 네, 부시 대통령 특유의 표현이었고요. 말 그대로 이 사람 이렇게 또는 이분 이렇게 통역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정책에 대해서 어피즈먼트라는 그런 굴욕적인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으로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항이 지금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양 정상 사이의 관계는 정상회담 이후에 채택한 공동 성명이 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 번에 날린 메시지가 양국 정상 사이의 관계라든가 양국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 그리고지만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하는 게 이게 어피스먼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청문회 당시부터 많은 의원들 장관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불과 한 3개월 정도 되셨는데 북핵 문제를 둘러싼 사강 외교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동맹 관계는 약화되었고 중국은 군사적 조치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면전에서 대통령의 요구가 이런 지하에 거슬렸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고 미래만 바라보자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강 외교를 하면서 저희의 목표가 있지만 또 그 상대국의 그런 어떤 국내적인 사정이 있고 상대국의 리더십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엘리멘트를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는 것이 그 외교이고 사강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외교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외교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금이라도 사퇴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굳건한 안보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위기상황입니다. 국방 전문가 한 사람 없는 대북 대화파들로만 채워진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경험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무능한 외교장관.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청와대 안보 라인과 외교장관에 대한 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보강은 건의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관님, 총리님, 지난 금요일 밤 대통령 사드 입장문 발표하셨습니다. 배치의 불가피성 말씀하시고 반대 오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배치에 반대하신 분들에게 위로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해온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가 사드 배치를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대신하셔서라도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국민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부로서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저는 오늘의 위급사항,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데리고 산에 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심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건의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네,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야당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대화를 하시고 주장하시다가 지금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극한의 압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그런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도 못하겠다. 안보 라인에 대한 인사 책임도 묻지 않겠다. 아직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상황 설명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립 서비스니 페인트 모션이니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한반도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의 과정에서 모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한반도를 떠날 것이라고. 핵에 대한 대응은 핵뿐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억지력의 확보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북핵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소개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 칼리파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의장 일행이 귀빈석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임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죠. 모든 경우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총리님의 답변을 보면은 미국의 확장된 핵 우산의 정책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조차 없는 우리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관계 형성이 설정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른바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 이전에 여러 단계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미군의 철수가
월남 정부와 협의하에 철수한 겁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도 에치슨 라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동의 없이는 철수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한반도에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북한의 인질 상태가 된 5천만 국민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 것처럼 체제 보장 그리고 스스로의 위상을 높여서 대미 협상 주도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신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이미 북한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붕괴를 통한 남한에 대한 무력적과 통일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의도가 그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김정은의 마음속에만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실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을 거의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ICBM의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미국과 동등한 그 레벨에 서서 협상력을 갖고자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평화협정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 말은, 그 뜻은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이를 통해 대남 적화 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ICBM과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국가적 이해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건 사실이시냐고요? 예, 여러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총리가 그걸 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는 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시나리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국민 앞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네. 질문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만으로 마시고요. 국민들 앞에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 있는지 한미동맹의 붕괴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구나 상상할 수 있는 최악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으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결코 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너진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전술핵의 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추진